1979년 2월 졸업식 날이었어요. 순자는 낡은 교복을 정성스럽게 다리며 거울을 봤어요. 어머니가 밤새 기워준 단추가 반짝였죠. 순자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예쁘게 하고 가거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가난했지만 딸의 졸업식만큼은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순자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 열심히 살게요. 꼭 성공해서 어머니 고생 갚을게요. 그때 순자는 정말 간절했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죠. 학교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순자야, 여기 와. 오늘 졸업이니까 사진 많이 찍자. 모두들 들뜬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편은 씁쓸했죠.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에 갔어요. 의대, 법대, 명문대, 화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죠. 순자만 홀로 다른 길을 걸어야 했어요. 순자야, 너는 어느 대학 갈 거야? 친구의 무심한 질문에 순자의 가슴이 콱 막혔어요. 아, 나는 취업할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아, 그래. 그것도 좋지. 친구는 금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순자는 그게 더 고마웠죠. 졸업식이 끝나고 친구들과 마지막 사진을 찍었어요. 10년 후에 다시 만나자. 그때는 모두 성공해 있을 거야. 웃음소리가 교정에 울려 퍼졌어요. 순자도 덩달아 웃었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당당하게 그들과 만날 수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순자는 졸업장을 품에 꼭 안고 걸었죠.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무게가 엄청났어요. 이제 정말 어른이 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순자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작은 회사들을 하나씩 돌아다니며 면접을 봤죠. 고등학교만 나왔네요. 경험은 있나요? 차가운 시선들이 순자를 핥히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번째 면접에서 드디어 합격 소식을 들었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날 밤 순자는 기쁨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첫 출근 날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정성스럽게 머리를 빗고 유일한 정장을 입었죠.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야.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회사는 작았지만 순자에게는 꿈의 시작점이었어요. 신입 김순자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당당했어요. 처음엔 커피 타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복사도 하고 정리도 하고 심부름도 했죠. 하지만 순자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을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김양, 이 서류 정리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언제나 밝은 대답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순자를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김양은 정말 성실하네. 일 처리도 깔끔하고. 칭찬 한마디가 순자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순자는 작은 승진을 했어요. 김순자 씨, 이제 회계 업무도 맡아보세요. 부장님의 말에 순자의 가슴이 두근댔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해보면 알겠죠.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 신뢰가 순자를 더욱 성장시켰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주말에도 나와서 공부했죠. 회계 관련 책들을 사서 밤늦게까지 읽었어요. 이해가 안 되네. 어려운 내용에 머리가 아팠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년째 되던 해, 순자는 회사 야유회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협력업체에서 온 이민수라고 합니다. 정중한 인사였어요. 순자의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댔죠.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민수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춘자 씨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네요. 당연하죠. 제 꿈이 있거든요. 어떤 꿈이요? 언젠가는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순자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민수는 그런 순자가 멋있어 보였어요. 저도 같은 꿈을 갖고 있어요. 함께 해보실래요? 그 제안에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연애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어요. 둘은 퇴근 후에도 만나서 미래를 그려봤죠. 우리 작은 회사라도 만들어보자. 정말요? 할 수 있을까요?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 민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순자에게 용기를 줬어요. 결혼은 소박했어요. 큰 예식장 대신 작은 교회에서 했죠. 순자야, 앞으로 힘들 일이 많을 텐데 괜찮겠어? 당연해요. 우리 함께니까요.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어요. 대신 창업 준비에 매달렸죠. 여보, 이 사업 계획서 어때? 좋아요. 하지만 여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써야 할 것 같아요.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어요. 드디어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우와, 정말 우리 회사네. 순자는 감격했어요. 비록 작고 초라했지만 그곳은 꿈의 시작점이었거든요. 첫 고객을 찾는 일이 가장 어려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큰 회사와만 거래해서요. 경험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거절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하지만 순자와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안 됐네. 괜찮아요. 내일 또 해봐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어요. 100번째 방문해서 드디어 첫 계약을 땄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어요. 김 사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고객의 격려에 순자의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밤 부부는 치킨 한 마리로 조촐한 축하 파티를 했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요. 응, 정말 수고했어. 민수의 따뜻한 손이 순자의 어깨를 감쌌어요. 사업은 천천히 성장했어요. 직원 한 명을 뽑고 또 한 명을 뽑고 사장님, 신규 고객이 또 들어왔어요. 직원의 밝은 보고에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민수가 갑자기 쓰러진 거였어요. 여보, 여보. 순자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의사의 진단은 청천벽력이었어요. 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순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보, 괜찮을 거야. 치료받으면 나을 거야. 순자야, 미안해. 민수의 약해진 목소리에 순자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6개월간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순자는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지쳤어요. 사장님, 좀 쉬세요. 직원들이 걱정했지만 순자는 멈출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저희 남편이 빨리 나으면 다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점점 약해졌어요. 순자야, 회사 일은 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것이 민수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순자는 넋을 잃었어요. 조의 표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많은 위로의 말들이 순자의 귀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장례 후 회사로 돌아온 순자는 민수의 빈 책상을 바라봤어요. 사장님,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괜찮습니다. 일해야죠.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울었어요. 여보,
어떻게 혼자 해요? 어떻게? 절망 속에서도 순자는 일어섰어요. 여보가 꿈꿨던 회사를 키워야 해. 그것이 민수에 대한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좌절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장님, 새로운 계약 들어왔어요. 직원의 기쁜 소식에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우리 해내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는 안정됐어요. 순자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거든요. 김 사장님과 일하면 마음이 편해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런 말들이 순자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직원들도 늘어났어요. 사장님, 정말 존경해요. 어떻게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세요? 젊은 직원들의 말에 순자는 쑥스러워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순자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회사는 점점 커졌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제법 규모 있는 회사가 되었죠. 사장님, 올해 매출이 100억을 넘었어요. 회계 담당자의 보고에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축하드려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순자는 민수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지역 경제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올해의 CEO로 선정되셨습니다. 기자의 말에 순자는 당황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네,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다고 평가받고 계세요. 촬영과 인터뷰가 진행되었어요. 성공 비결이 뭔가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을 뿐이에요. 순자의 겸손한 대답이 기사에 실렸어요.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소박했어요. 명품 옷을 사라는 직원들의 권유도 정중히 거절했어요. 전 이런 옷이 편해요. 검은색 정장 한 벌이면 충분했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45년 만에 초대장이었어요. 동창회라.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모두 성공했을까?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가봐야겠네. 순자는 마음을 정했어요. 45년 전 그 소녀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랑하려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저 당당하게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수가 살아있었다면 함께 갔을 텐데 그 아쉬움만이 남았어요. 초대장을 가슴에 품고 순자는 45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꿈들, 희망들, 그리고 지금의 현실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여보, 저 이제 정말 당당해졌어요.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내일은 동창회 날이었어요. 동창회 당일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오늘이구나.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65세의 자신을 가만히 바라봤죠.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샜어요. 정말 많이 늙었네.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어요. 45년이라. 정말 긴 시간이었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모두 나이를 먹었겠지만 여전히 예쁘고 멋있을까요? 궁금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옷장을 열어봤어요.
그리 많지 않은 옷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죠. 뭘 입고 갈까? 고민이 되었어요. 너무 화려한 건 순자답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너무 소박한 것도 민망했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검은색 정장을 꺼냈어요. 역시 이게 나한테 제일 잘 어울려. 깔끔하고 단정한 디자인이었어요. 몇 년 전에 산 거였지만 관리를 잘해서 새 것 같았죠. 브랜드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순자에게는 소중한 옷이었어요. 정장을 침대에 펼쳐놓고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이거면 괜찮겠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명품은 아니지만 품이 있어 보였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봤어요. 어떻게 꾸밀까? 평소에는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좀 더 신경 써볼까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평소대로 했어요. 나답게 하자. 연한 파운데이션에 살짝 립스틱만 발랐어요. 자연스러운 게 가장 예뻤거든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염색을 하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순자는 하지 않았어요. 하얀 머리도 나름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연스러운 게 좋아.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신문을 펼쳤어요. 하지만 글자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통 동창회 생각뿐이었죠. 김영희는 어떻게 지냈을까? 학창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였어요. 예쁘고 공부도 잘했던 영희는 서울대에 갔었죠. 이술래는 어떨까? 반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친구였어요. 박미영이도 올까? 하나씩 떠올리니 설렘이 더해졌어요. 시계를 보니 아직 오전 9시였어요. 동창회는 오후 6시부터였죠.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사장님. 오늘 중요한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직원의 따뜻한 말에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배는 고픈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긴장 때문이었죠. 왜 이렇게 떨리지? 자신도 이상했어요. 큰 계약을 앞두고도 이렇게 떨리지 않았는데 아마 45년이라는 긴 시간 때문일 거예요. 오후 3시 드디어 준비를 시작했어요. 샤워를 다시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이 몸에 딱 맞았어요. 그래도 관리를 잘했구나. 만족스러웠어요. 구두도 새 것처럼 닦았어요. 가방도 깨끗이 정리했죠. 명함을 넣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굳이 필요 없겠지. 명함은 두고 가기로 했어요. 오늘은 사장이 아니라 동창으로 만나는 거니까요.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괜찮네. 나름 품이 있어 보였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깔끔했죠. 이제 출발할까?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30분이었어요. 동창회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어요. 차로 30분 정도 걸리니까 적당한 시간이었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을 점검했어요. 순자야, 당당하게 가자.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민수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다녀올게요. 혼자 가게 돼서 미안해요. 마음이 짠했어요. 함께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차에 올라타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좋아, 출발. 엔진을 켰어요. 차는 순자가 몇 년 전에 산 벤츠였어요. 직원들이 사장님 차치고는 너무 소박하다고 했지만 순자는 만족했어요. 과시하려고 차를 사는 건 아니잖아. 실용적이고 안전한 게 최고였어요. 도로에 나서니 차가 많았어요. 금요일 오후라 그런지 교통이 복잡했죠. 일찍 나오길 잘했네.
여유를 갖고 운전할 수 있었어요. 신호에 걸려 서 있는데 옆 차를 봤어요. 젊은 여자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나도 저 나이에는 저랬을까? 문득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순자는 젊을 때부터 소박했어요. 화려한 건 취향이 아니었거든요. 호텔에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더해졌어요. 정말 다들 올까? 45년이나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지 궁금했어요. 호텔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차가 많았어요. 와, 정말 많이 왔네. 비싼 차들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벤츠, BMW, 아우디. 순자의 차도 나쁘지 않았지만 다른 차들이 더 화려해 보였어요. 역시 다들 성공했나 보네. 약간의 위축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죠. 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호텔 입구에서 사람들이 보였어요. 멀리서 봐도 동창들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이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45년이라는 세월이 실감났어요. 천천히 입구로 걸어갔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명품 옷, 명품 가방, 반짝이는 액세서리들. 순자는 자신의 소박한 차림을 내려다봤어요. 좀 더 신경 쓸 걸 그랬나? 잠시 후회가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도 깔끔하게 입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더욱 화려했어요. 천장에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윤이 났어요. 와, 정말 고급 호텔이네.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동창회 장소를 물어봤어요. 3층 그랜드 볼룸입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층수가 올라갈수록 긴장도 높아졌어요. 드디어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복도에서 이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반갑다. 어머, 누구야? 활기찬 목소리들이 순자의 귀에 들려왔어요. 그랜드 볼룸 입구에 도착했어요. 고등학교 회동창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마침내 45년 만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입구에서 명찰을 받았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순자입니다. 아, 여기 있네요. 반갑습니다. 명찰을 받아 가슴에 달았어요. 김순자라고 적힌 명찰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어요. 45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4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았어요. 모두들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명품 옷에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고, 남자들도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순자는 자신이 유난히 소박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부터 인사를 드려야 하지? 망설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어머, 혹시 순자야? 명찰을 보며 말하는 여자였어요. 영희야? 가까이서 보니 학창시절 친구 김영희였어요. 많이 변했지만 눈매는 그대로였어요. 어머, 정말 순자네. 반가워. 영희가 손을 잡았어요. 어머, 영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순자도 기뻤어요. 하지만 영희의 화려한 차림에 조금 위축되었어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옷과 가방,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희는 정말 성공했나 보네. 속으로 생각했어요. 순자야, 넌 어떻게 지냈어? 응,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결혼은 했어. 응, 했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 어머,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영희의 목소리에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순자는 조금 서운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서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억지로 밝게 웃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어머, 순자 아니야? 정말 순자네. 반가워하는 목소리들이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느꼈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자신의 옷차림을 훑어보고 있다는 걸요. 순자는 여전히 소박하게 입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의 가슴이 콱 막혔어요. 소박하다는 말이 초라하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응,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웃으며 대답했어요.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어요. 원형 테이블에 8명씩 앉은 자리였어요. 순자의 테이블에는 학창시절 같은 반 친구들이 앉았어요. 다들 정말 오랜만이네. 그러게 45년이라니. 감격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계속 주눅이 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자신이 너무 소박해 보였거든요. 그래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45년 만의 만남이 드디어 시작되었어요. 동창회장의 분위기는 화려했어요. 금색 장식품들이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예쁜 꽃들이 놓여 있었어요. 순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멋진 곳이네. 하지만 동시에 위축감도 들었어요. 자신만 유난히 소박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테이블에 앉은 친구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영희는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우아하게 걸려 있었죠. 영희는 정말 품위 있게 늙었네.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옆에 앉은 순례도 화려했어요. 반짝이는 브로치와 금팔찌가 눈에 띄었어요. 어머, 순례야. 정말 예쁘게 늙었다. 고마워. 너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순례의 대답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건강해 보인다는 말이 돌려서 하는 말 같았어요. 순자의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명품 가방을 의자에 걸어놓고 자랑하듯 말했어요. 이거 파리에서 산 거야. 남편이 출장 갔을 때 사다 줬어. 와, 정말 예쁘다.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순자는 자신의 검은색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비싸지 않은 가방이었지만 실용적이고 깔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초라해 보였어요. 나도 좀 더 신경 쓸 걸 그랬나. 후회가 밀려왔어요. 친구들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영희야, 너는 어떻게 지냈어? 나, 남편이 의사라서 편하게 살았어. 와, 역시 학창 시절부터 똑똑했더니 칭찬이 쏟아졌어요. 순례도 자랑을 시작했어요. 우리 큰딸이 변호사야. 서울 강남에서 법무법인 다녀. 어머, 대단하다. 작은 딸도 의대생이고 정말 부럽다.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미영이도 질세라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삼성전자 다녀. 과장까지 했어. 우와, 삼성이라니. 며느리도 교사고 손자가 둘이나 있어. 행복 자랑이 계속되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말할 기회도 없었고 끼어들 용기도 없었어요. 순자야, 너는 어때? 갑자기 영희가 물어봤어요. 모든 시선이 순자에게 집중되었어요. 순자의 가슴이 두근댔어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자식들은? 아이가 없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동정의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아, 그랬구나. 영희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남편은 뭐 하셨어? 순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작은 사업을 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어.
어머, 혼자 살아? 응. 또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도 건강하니까 다행이야. 미영이 위로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말조차 상처였어요. 건강한 게 다행이라니. 마치 다른 건 없다는 뜻 같았어요. 대화는 다시 다른 친구들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정숙이는 어때? 아, 정숙이 못 왔어. 미국에 살거든. 어머, 미국에. 응, 아들이 의사라서 따라갔대. 와, 대단하다. 또 부러워하는 목소리들이었어요. 순자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어요. 자신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물론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게다가 친구들의 화려한 성공담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어요. 현주는 어떻게 지냈어?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남편이 건설회사 사장이야. 어머, 사장이야? 응, 작년에 아파트 분양으로 대박 났어. 정말 부럽다. 또 성공 이야기였어요. 순자는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친구들이 성공한 것 같았어요. 자신만 평범하게 산 것 같았어요. 아니, 평범하다는 것도 사치인 것 같았어요. 남편도 일찍 잃고 아이도 없고 화장실 좀 다녀올게.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가 힘들었어요. 화장실로 가는 길에 다른 테이블들을 봤어요. 어디나 비슷했어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성공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웃음소리조차 부담스러웠어요. 화장실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정말 소박했어요. 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왔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울면 안 돼. 화장 지워져.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찬물로 손을 씻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래도 끝까지 버텨보자. 용기를 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친구들은 여전히 자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손자가 영재래. 피아노도 잘 치고. 어머, 대단하다.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아무도 순자가 없었던 걸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나는 투명 인간인가?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김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올해 매출이 얼마나 되세요? 부러워하는 목소리들이었어요. 순자는 귀를 기울였어요. 누군가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저런 이야기 해봤으면.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관심도 없어 보였고 자랑 같아 보일까봐 걱정되었어요. 순자야, 너는 지금 뭐해? 갑자기 영희가 물어봤어요. 응, 나 깜짝 놀랐어요. 일은 안 해? 아, 일은 작은 일을 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 그냥 사무일.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사무실에서 일하니까요. 하지만 전체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 영희는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이 골프를 배우래. 사장님들이랑 치려고. 골프 좋지. 우리 남편도 매주 쳐. 골프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순자는 골프를 모르는 일이었어요. 시간도 없었고 돈도 아까웠어요. 순자야, 너도 골프 쳐. 순례가 물어봤어요. 아니, 안 해. 왜? 재미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만들어야지. 건강에도 좋고. 순례의 말에는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냐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할수록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웨이터들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고급 호텔답게 음식도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와, 정말 맛있겠다.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역시 좋은 호텔이야. 누가 이런 곳을 정했어? 총무가 정했대. 돈 많이 들었을 텐데. 괜찮아. 45년 만에 만나는 건데 뭐. 돈 이야기가 나오자 순자는 또 위축되었어요. 회비가 꽤 비쌌거든요. 자신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물론 낼 수 있는 돈이었지만 평소 검소하게 살던 순자에게는 큰 지출이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이 정도는 뭐 어때? 맞아. 가끔은 이렇게 사치해야지. 여유로운 목소리들이었어요. 순자는 묵묵히 음식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친구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해외여행 이야기, 명품 이야기, 자식들 교육비 이야기. 모두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어요. 순자는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경험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순자야, 너는 여행 안 가? 미영이 물어봤어요. 가끔. 어디로? 그냥 가까운 곳. 해외는 안 가봤어. 어머, 요즘 해외여행이 이렇게 쉬운데. 놀란다는 표정이었어요. 순자는 부끄러웠어요. 해외여행을 못 가본 게 이상한 일인 것 같았어요. 돈도 많이 안 들어. 동남아 정도는 국내 여행보다 싸. 순례가 말했어요. 맞아. 우리 작년에 유럽 갔는데 정말 좋더라. 영희도 맞장구 쳤어요. 순자도 한번 가봐. 정말 좋아. 권유하는 목소리였지만 순자에게는 부담스러웠어요. 응, 언젠가는. 얼버무렸어요. 친구들은 다시 여행 이야기에 빠졌어요. 파리, 로마, 런던. 화려한 도시 이름들이 오갔어요. 순자는 그런 곳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TV에서만 봤던 곳들이었어요. 나는 정말 우물안개구리구나. 자괴감이 들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순자는 더욱 소외감을 느꼈어요. 친구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공통 관심사가 없었거든요. 가끔 순자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동정 어린 시선들이었어요. 불쌍한 순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일찍 잃고 자식도 없고 여행도 못 가고 그런 시선들이 순자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어요. 화장실 다녀와야겠다. 또다시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어요. 너무 자주 자리를 뜨면 이상해 보일 것 같았어요. 대신 조용히 앉아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웃어야 할 때는 웃고 고개를 끄덕일 때는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왜 왔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집에 있었다면 이런 기분 안 들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와버린 이상 끝까지 있어야 했어요. 중간에 나가기도 민망했어요. 순자는 손목시계를 봤어요. 아직 1시간도 안 지났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언제 끝나지?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때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휴대폰의 벨소리가 조용한 테이블에 울려 퍼졌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쏠렸거든요. 어머, 미안해. 순자는 황급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니 회사 부장님의 번호였어요. 잠깐만 받아야겠어.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응, 받아. 영희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춘자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부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춘자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친구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최대한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일 이사회 회의에 안 건 말인데요. 부장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A 프로젝트 승인 거는 어떻게 할까요? 춘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 그건요.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일은 중요했어요.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 위험 부담은 없나요? 네. 시장 조사 결과도 긍정적이고 수익성도 충분해요. 춘자의 목소리가 점점 자신감 있게 변했어요. 친구들이 고개를 돌려 순자를 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춘자의 말투가 갑자기 전문적으로 변했거든요. 그럼 승인하겠습니다. 춘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업체와의 계약건은요? 그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재무 구조가 불안정해 보여요. 우리 법무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결정하죠. 춘자의 판단이 명확했어요. 친구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춘자가 하는 말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사장님, 이사회, 승인. 평범한 사무원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네, 그럼 내일 아침에 관련 서류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부장님이 말했어요. 네, 수고하세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야근 안 하도록 전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춘자의 배려가 묻어나는 말이었어요.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춘자가 마치 회사의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직원 채용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면접이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꼼꼼히 봐주세요. 우리 회사에는 인품이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춘자의 철학이 드러나는 말이었어요. 영희가 미영이를 톡 쳤어요. 저 사람 뭐야? 하는 표정이었어요. 미영이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춘자가 했던 말들이 영 이상했거든요. 네, 그럼 내일 봐요. 수고하세요. 춘자가 전화를 끊었어요.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순자에게 집중되었어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라서요. 춘자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아했어요. 춘자야.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방금 전화. 회사 일이야? 네, 그래요. 춘자가 담담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라고 부르던데 술래가 끼어들었어요. 춘자는 잠시 당황했어요. 들켰구나 싶었어요. 아,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때 미영이 물어봤어요. 혹시 너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어? 아니에요. 그냥. 춘자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의심은 커져만 갔어요. 방금 전 전화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었거든요. 이사회라고 했잖아. 영희가 다그쳤어요. 그냥 작은 회사예요. 춘자는 계속 축소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이미 눈치챘어요. 춘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작은 회사라고 해도 이사회가 있으면 꽤 큰 회제인데. 현주가 말했어요. 그리고 승인 권한도 있는 것 같고. 술래가 덧붙였어요. 춘자는 점점 곤란해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냥
작은 일이에요. 여전히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때 영희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춘자야, 혹시 무슨 일 하는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어? 왜요? 그냥 궁금해서. 영희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정말 작은 회사 운영해요. 춘자가 마지못해 말했어요. 회사 운영? 친구들이 일제히 놀랐어요. 응.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어받았어요. 어떤 회사? 건설 관련 일이요. 춘자가 간단히 설명했어요. 영희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어요. 김순자를 검색하려는 것 같았어요. 춘자는 그걸 눈치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검색하면 다 나올 테니까요. 올해의 CEO 기사까지. 영희야, 뭐해? 춘자가 물어봤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영희는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미 검색을 시작했어요. 김순자 CEO라고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가 나타났어요. 영희의 눈이 커졌어요. 화면에 순자의 사진이 나타났거든요. 지역 경제지의 기사였어요. 올해의 CEO 김순자 대표.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봤어요. 기사를 클릭해서 자세히 읽어봤어요. 매출 100억 돌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모범적인 경영으로 주목받아. 영희의 입이 벌어졌어요. 옆에 앉은 순례가 눈치챘어요. 뭐야? 뭘 보고 있어? 이거 봐. 영희가 순례에게 폰을 보여줬어요. 순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순자 아니야? 목소리가 커졌어요.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뭔 일이야? 미영이 물어봤어요. 영희가 폰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순자잖아. 친구들이 일제히 화면을 봤어요.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순자의 사진과 함께 화려한 타이틀들이 보였거든요. 진짜 순자야? 이 사진 순자 맞지?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순자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들켜버린 거였어요. 순자야, 이게 뭐야? 영희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냥 기사 좀 났어요. 순자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좀 났다고. 올해의 CEO잖아. 순례가 소리쳤어요. 주위 테이블에서도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매출이 10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주가 기사를 읽으며 말했어요. 순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네, 그래요.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테이블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충격적인 반전이었거든요. 가장 소박하게 차려입고 가장 조용히 있던 순자가 알고 보니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던 거였어요.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방금까지 동정하던 그 순자가 불쌍한 순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연매출 100억의 회사를 운영하는 CEO였던 거였어요. 영희의 손이 떨렸어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순례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미영이는 기사를 다시 읽어봤어요. 정말 순자가 맞는지 확인하려는 듯이요. 현주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순자는 친구들의 시선을 받으며 어색했어요. 이런 상황을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저 조용히 동창회를 즐기고 싶었을 뿐인데. 순자야, 진짜야?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네, 진짜예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금까지의 동정 어린 시선들이 사라졌어요. 대신 놀라움과 부러움이 가득한 시선들로 바뀌었어요.
춘자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어요. 친구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춘례가 중얼거렸어요. 가장 소박했던 순자가 가장 큰 성공을 한 거였어요. 그것도 혼자서. 반전의 순간이었어요. 테이블 위 영희의 휴대폰 화면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친구들은 화면을 돌려가며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이거 정말 순자야? 미영이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순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었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김순자 대표. 현주가 기사 제목을 읽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출 100억 돌파로 지역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영희가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각각의 단어가 친구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순자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렇게 주목받는 게 부끄러웠어요. 순자야, 정말 대단하다. 춘례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방금까지 동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러움의 대상이 된 거였어요. 어떻게 혼자서 이 모든 걸. 영희가 중얼거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순자를 불쌍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순자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어요. 혼자 사업을 이어받게 됐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회사를 맡게 됐으니까요. 친구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순자의 진솔한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밤새도록 공부했어요. 경영서적도 읽고 선배 사장님들께 조언도 구하고. 혼자서 다 했어? 미영이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직원들 덕분에 버텼어요. 순자는 공을 직원들에게 돌렸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가족 같아요.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성공했음에도 자만하지 않았어요. 영희는 기사를 다시 읽어봤어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돌보는 따뜻한 리더십으로 유명하다고 나와 있네. 정말요? 순자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CEO 중 한 명이라고도 나와 있어. 현주가 덧붙였어요. 순자는 쑥스러워했어요. 과찬이에요. 과찬이 아니야. 정말 대단한 거야. 춘례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방금까지 순자를 무시했던 자신이 후회되었거든요. 순자야, 미안해. 영희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왜? 우리가 너무 무례했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를 무시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순자는 놀랐어요. 무시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미영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너를 불쌍하게 봤어. 정말 죄송해. 친구들의 사과가 이어졌어요. 모두들 부끄러웠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들이 한심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순자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저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여전히 겸손했어요.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왜 말 안 했어? 춘례가 물어봤어요. 자랑하는 것 같아서요. 순자의 대답에 친구들은 더욱 부끄러웠어요. 순자의 인품이 더욱 돋보였거든요. 성공했으면서도 겸손하고 무시당했으면서도 원망하지 않는. 우리가 바보였네. 현주가 한숨을 쉬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정말 미안해, 순자야.
영희가 다시 사과했어요. 춘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도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춘자의 이야기가 퍼진 것 같았어요. 어머, 순자가. 정말 순자가 CEO라고? 놀라는 목소리들이었어요. 춘자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이런 주목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춘자야, 회사가 어디 있어? 영희가 물어봤어요. 시내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가봐도 될까? 물론이죠. 춘자가 밝게 대답했어요. 정말 견학 같은 거 가능해? 미영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춘자는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었어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직원들도 만나보고 싶어. 현주가 말했어요. 정말 가족 같다면서. 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춘자의 목소리에 애정이 묻어났어요. 직원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키웠어? 춘례가 궁금해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성실하게 했을 뿐이에요. 춘자의 경영 철학이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영희가 감탄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정직하게 사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맞아. 정말 존경스러워. 미영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춘자는 쑥스러워했어요. 과찬이에요. 과찬이 아니야. 정말 대단해. 친구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순자를 봤어요.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현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춘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버텼구나. 춘례가 감동했어요. 남편이 꿈꿨던 회사였거든요. 춘자의 목소리가 애틋했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춘자의 사랑과 의지가 느껴졌어요. 남편분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영희가 위로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춘자가 하늘을 바라봤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들 순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안정된 거지. 미영이가 물어봤어요. 네, 감사하게도요. 춘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들도 다들 행복해해요. 월급도 많이 줘. 현주가 궁금해했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드리려고 해요. 춘자의 철학이었어요.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잘 돼요. 정말 좋은 사장이네. 춘례가 감탄했어요. 요즘 같은 사장 흔하지 않아. 저도 직원들에게 많이 배워요. 춘자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죠. 친구들은 순자의 인품에 더욱 감동했어요. 성공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서도 당당했어요. 춘자야, 정말 존경해. 영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부끄럽다. 왜요? 너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영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뭔 소리예요? 다들 열심히 사셨잖아요. 춘자가 친구들을 위로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도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춘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친구잖아요. 그 말에 친구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춘자의 넓은 마음이 느껴졌어요. 다른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어머, 순자 아니야? 정말 순자네. 동창들이 몰려들었어요.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어요. 올해의 CEO라면서 대단하다. 칭찬이 쏟아졌어요. 춘자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관심의 중심이 된 게
부담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사업 언제부터 했어? 어떤 일이야? 질문이 쏟아졌어요. 순자는 하나씩 답변했어요. 겸손하고 친절하게요. 정말 대단해. 우리 동창 중에 이런 성공한 사람이 있다니. 감탄사가 이어졌어요. 순자는 쑥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45년 만에 친구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요. 다음에 회사 구경 가도 될까?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순자는 친구들을 환영했어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동창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순자가 모든 관심의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성공했다고 우쭐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친근하게 친구들을 대했어요. 그런 순자의 모습에 친구들은 더욱 감동했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인품이었어요. 순자는 그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어요. 동창회장이 순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순자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순자는 불편해 보였어요. 너무 많은 관심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잠깐만요. 여러분.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순자를 봤어요. 제가 뭔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처음에 동창회에 왔을 때 기분을 말이에요. 친구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들의 행동을 떠올렸거든요. 솔직히 마음이 상했어요. 순자의 고백에 모두들 미안해했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받는다는 게 이렇게 서운한 줄 몰랐어요. 친구들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저도 깨달았어요. 순자가 계속 말했어요. 저 역시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걸요. 성찰하는 목소리였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순자의 너그러운 마음이 느껴졌어요. 중요한 건 깨닫고 고치는 거죠. 영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순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외모나 차림새는 그 사람의 일부일 뿐이에요. 순자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진짜 그 사람은 마음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리였어요. 저도 오늘 배웠어요. 순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겸손함의 진정한 의미를요. 무슨 뜻이야? 순례가 물어봤어요. 겸손이라는 건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순자가 생각하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더라고요. 깊은 깨달음이었어요. 제가 제 일을 숨긴 건 겸손이 아니었어요. 순자가 반성했어요. 오히려 여러분을 믿지 못한 거였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놀랐어요. 순자가 자신을 탓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순자야. 영희가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 모두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네요. 순자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순자야,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는 정말 대단해. 왜요? 이렇게 큰 성공을 했으면서도 변하지 않았잖아. 맞아. 여전히 우리가 아는 그 순자야. 현주가 덧붙였어요. 순자는 쑥스러워했어요. 변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뜻이야? 성공이 저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순자의 철학이었어요. 제가 성공을 만든 거죠. 깊은 말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와, 정말 멋있다. 누군가 감탄했어요. 순자야,
우리 정말 자랑스러워. 영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기뻐. 다른 친구들도 박수를 쳤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춘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45년 만에 받는 진정한 인정이었어요. 고마워요, 모두.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춘자는 친구들을 진심으로 존중했어요. 성공의 기준은 하나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가정을 잘 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모두 성공이에요. 친구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춘자의 넓은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말 고마워, 순자야. 춘례가 말했어요. 너 덕분에 많이 배웠어. 저도요. 춘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동창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분위기였어요. 친구들은 순자를 둘러싸고 앉았어요. 진짜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각자의 진솔한 이야기들을요. 사실 나도 힘든 일이 많았어. 영희가 고백했어요. 남편이 의사라고 했지만 초기에는 정말 어려웠거든. 그랬구나. 춘자가 공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춘례도 말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어.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성공한 것 같았지만 각자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 힘들게 살았구나. 미영이가 감탄했어요. 그래도 다들 잘 버텼어. 현주가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였어요. 이제야 진정한 동창회가 된 것 같았어요. 춘자야, 정말 고마워. 영희가 다시 말했어요. 뭐가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줘서. 맞아.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 춘례가 동의했어요. 춘자는 기뻤어요. 자신의 경험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어서요. 시간이 흘러 동창회가 끝날 시간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했어요. 벌써 끝이야? 시간이 너무 빨라.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특히 후반부는 정말 의미 있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 그래, 이번에는 더 자주 만나자. 약속들이 오갔어요. 춘자 회사에도 꼭 놀러 갈게.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춘자가 밝게 대답했어요. 정말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었어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마지막 인사 시간이었어요. 친구들이 하나씩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춘자야, 정말 고마웠어. 오늘 최고의 하루였어. 진심 어린 인사들이었어요. 춘자도 한 명씩 포옹했어요. 45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의미 있을 줄 몰랐어요. 건강해야 해. 너도 자주 연락하자. 그래. 따뜻한 약속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순자 혼자 남았어요. 호텔 로비에서 잠시 쉬었어요. 정말 좋은 하루였네. 혼잣말을 했어요. 마음이 뿌듯했어요. 처음에는 상처받았지만 결국 모든 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요. 호텔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차에 올라타며 백미러로 호텔을 봤어요. 45년 만에 만남이 일어난 곳이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상처도 받고 깨달음도 얻고 진정한 품격은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요. 겸손하다는 건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공했다고 해서 변할 이유는 없다는 것도요. 엔진을 켜고 집으로 향했어요. 도로에는 차가 별로 없었어요. 조용한 밤이었어요. 춘자는 운전하며 생각했어요. 오늘 일을 통해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인품이라는 것. 그리고 겸손함의 진정한 의미. 모든 게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녀왔어요. 빈 집에 말했어요. 민수가 있었다면 오늘 일을 자세히 얘기해 줬을 텐데. 아쉬웠어요. 하지만 민수도 하늘에서 봤을 거예요. 춘자가 당당하게 친구들과 만난 모습을요. 침실로 가서 정장을 벗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옷이었어요. 처음에는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했던 옷이었는데 알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옷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봤어요. 65세의 자신이 보였어요.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마음이 평온했어요. 45년 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국 모든 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했다는 거예요. 성공한 CEO가 아니라 그냥 김순자로서 말이에요.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내일은 다시 회사에 가서 일해야 했어요. 직원들을 만나고 회의도 하고 평범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감사한 일이었어요. 춘자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따뜻했어요.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어요. 상처받았던 순간도, 기뻤던 순간도, 모든 게 자신을 성장시켜준 시간이었어요. 진정한 품격은 겸손함에서 나온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되뇌었어요. 오늘의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요.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리라 다짐했어요. 성공했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품격이었어요. 춘자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45년 만에 동창회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었죠. 내일 아침이면 다시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순자는 알았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